세월호 참사와 서울 지하철 추돌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사고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강제로 성금을 모금하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입을 막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경선 뒤에 불법 선거운동 고발과 신고가 잇따르는 등 경선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 조건을 알아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혁신도시 일부 건물에 휴대전화 통화가 안 돼 불편을 겪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모님들 오늘 자녀들로부터 카네이션 한 송이 또 따뜻한 전화 한 통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루가 되길 빌겠습니다. 그럼 대구 경북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 새누리당의 경선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파열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경선에 대한 고발과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경선을 통과한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불거져 중앙당 공심위가 심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형렬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이진훈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진훈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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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 후보 측 당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누리당 시당 공관위는 하루속히 공관위를 개최하여 이준훈 후보의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적각 후보직에서 박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3월 취재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김한곤 새누리당 성주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규화 새누리당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도 최근 대구의 한 성당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를 사용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선을 통과한 대구의 모 기초단체장 후보는 과거 행적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진정이 뒤늦게 제기돼 중앙당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 후보로서 부적합한 도덕적 결함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경선을 통과한 후보라서 그냥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엄격하게 검증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해당 후보는 정치적 음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다음 주 초쯤 지방선거에 출마할 각 후보들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선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경선을 통과하고도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다가 희생됐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이 크지만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교육이 이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교육계에서는 참사 이후에도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무책임한 선장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 학생들은 그렇게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가 지난 지금 교육당국은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지시를 따르라는 주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주 일선학교에 성금을 모금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유족들이 투명하지 않은 성금 모금을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모금운동은 강행됐고 이내 반강제적 모금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분명히 학생회를 개최를 해서 성금 모금 액수를 정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걸었다가 오히려 유족 대표들이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돌려준 사례도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모금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일선학교를 압박했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모금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전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교사들이 일체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4년이 지난 천안함 사건 추모 분위기는 강조하면서도 유언비어 유포를 금지한다는 명목 아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세월호 참사, 서울 메트로 2호선 추돌 사고 등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 지하철 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수익 때문에 사고 예방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관장님, 정부 두 번째 교시로 불났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 불이 나자 기관사가 급하게 종합관제실에 보고하고 승객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속히 최전 북한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서울 메트로 열차 추돌 사고 등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화재, 탈선에 대비한 정기 훈련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주 1회 이상 실제 훈련을 반복해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 그런데 경영 효율화를 추구한 탓에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능력이 뒷걸음질 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브레이크, 객차 출입문 개폐 검사 등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중정비 인력을 60%가량 줄이고 빈자리를 외주 용역으로 채웠습니다. 또 지하철 1, 2호선 59개 지하철역 가운데 16곳을 민간에 위탁해 사고 시 민간업체와 도시철도공사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경영 효율화만 내세운다면 이 안전 문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 문제가 이 경영 효율화에 가려서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를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지하철 전동차 중 절반이 넘는 34대가 15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된 지금 경영 효율화만 내세우다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구 안병근 올림픽 유도관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5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다녀갔고 경북 도청 강당의 분향소에도 14,000여 명이 조문을 해서 전체 조문객은 6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성금 모금도 이어져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5억 3천여만 원, 경북에는 1억 3천여만 원이 접수됐습니다. 기획뉴스 혁신도시 이것이 아쉽다 순서입니다. 2달 전쯤 이 시간을 통해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 기업체 건물 안에서 휴대전화 통화가 잘 안 된다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통신사들의 땜질식 처방으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신서혁신도시에 한 대구 연구개발특구 의료 R&D 지구에 입주한 이 업체 직원들은 건물 안에서 휴대전화 통화가 잘 안 돼 애를 먹었습니다. 여보세요? 대구 MBC가 취재를 시작하자 통신사들은 부랴부랴 건물 안에 중계기를 달아 통화 품질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이 업체와 500m 남짓 떨어져 있는 한 건물. 그렇다면 오는 7월 혁신도시 안에 입주할 계획인 또 다른 기업체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안에서 전화 통화를 시도했더니 잘 걸리지 않습니다. 건물 공사를 맡은 건설사 직원들도 전화 통화가 잘 안 돼 공사 내내 힘들었다고 호소합니다. 이쪽에 지금 중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 전화가 안 됐어요. 혁신도시 한중간에 있는 상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식당 화장실에 들어가니 인터넷 검색이 되지 않고 안테나가 겨우 한 칸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통신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곳에 중계기만 달아주고 기지국을 설치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중계기 설치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거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중계기가 거기까지 커버를 못하는 일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건물을 지으면서 통신사 중계기를 설치해 통화 품질이 개선됐지만 민간 기업과 개별 상가 입주민들이
휴대전화 불통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곳곳에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가 열린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마을회관.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단 어르신들이 3355 앉아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떡과 고기, 음식을 나누며 모처럼 만난 이웃과도 정을 나눕니다. 이래 모여가지고 여기 손님들 옷에도 좋고 잘해주기 좋고 먹으면 참 좋은 후이다. 경로잔치를 남아는 분을 모아서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지역 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롱잔치가 열린 예천 노인 전문 요양원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 밖에 북부 지역 경로당과 마을 회관마다 청장년들이 준비한 경로잔치가 열렸지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조촐하게나마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로잔치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큰 위안이 됐습니다. 한편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제42회 경북 어버이날 기념식에는 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 58살 신기남 씨가 효행자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인 안동 50살 롤리타 씨가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제42회 경상북도 어버이날 기념식이 오늘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려 필리핀 출신의 50살 산가리오스 롤리타 씨가 효행자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효행자 부문에서 32명, 장한 어버이 부문에서 6명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대구 신용보증재단의 후원으로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적십자 봉사단원들이 삼계탕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이 수조통에 쌓인 슬러지를 물을 빼지 않고도 청소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돼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슬러지 청소 로봇을 임혜도 기자가 소개합니다. 슬러지를 청소할 로봇이 포항제철소 열연 공장에 있는 수조 안으로 투입됩니다. 이 로봇은 물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바닥에 쌓인 슬러지를 모아서 수조 밖으로 내보냅니다. 슬러지를 끌어모으는 수집 장치와 이를 수조 밖으로 뿜어내는 수중 펌프가 부착돼 있어 가능한 작업입니다. 포스코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2년 동안 공동 개발해온 슬러지 청소 로봇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로봇과 비교하여 주행 성능과 슬러지 흡입 성능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특히 슬러지 배출 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업 시간을 절반 이상 크게 단축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슬러지를 청소하려면 수조의 물을 모두 빼내야 가능했기 때문에 관련 설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로봇의 개발로 언제든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소 로봇이 개발되기 전에는 대수리 작업 아니면은 여기 작업을 할 수 없었는 곳인데요. 지금은 대수리 작업을 안 해도 청소 로봇이 개발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슬러지는 철강 제조 과정에서는 물론 하수처리나 정수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슬러지 청소 로봇은 작업이 까다로운 지하수조나 정수장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완구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에 단독 출마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됐습니다. 한편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는 군위 의성 청송이 지역구인 김재원 의원을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임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2단계 링크 사업, 즉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지역대학 12곳이 선정됐습니다. 4년제 대학은 경북대학교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경일대, 경운대, 금호공대 등 7곳이, 전문대는 영진전문대와 영남이공대, 대구과학대, 구미대와 안동과학대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16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대학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주식회사 NPK와 플라스틱 컴파운드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NPK사는 구미 4공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 5년 동안 183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와 휴대폰 케이스 원료인 플라스틱 컴파운드 생산시설을 건립합니다. 내년부터 일부 공장 가동이 시작되는데 한일 합작사인 NPK사는 LG화학과 삼성전자, 도레이 첨단 소재의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인 세모그룹 불매운동 리스트에 영진전문대학교의 7곡 영어마을이 포함되자 영진전문대는 오늘 대구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진전문대는 대학뿐만 아니라 영어마을도 세모그룹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근거 없는 소문을 조기에 차단하고 대학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 울진군수 공천에 탈락한 김용수 전 군수는 여론조사 전에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임광원 현 군수와 비밀회동을 하는 등 불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경선이 진행됐다며 중앙당에 임 군수의 비리 내용과 함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영덕군수 공천에 탈락한 김성락 후보는 전화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 의혹을 제기했고 영덕군 도의원 공천에 탈락한 김기홍 후보도 여론조사와 자질검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 포항시장 경선을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인 포항 남부경찰서는 공원식 전 후보의 선거운동원 52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캠프 관계자 20여 명을 잇따라 소환했지만 박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 조만간 공원식 전 후보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 전 후보와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공 전 후보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일본에 주점을 차려놓고 한국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8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유흥업소 종업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일본 오사카에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한국에서 데려간 허모 씨 등 여성 14명에게 술을 팔도록 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 이청 소속 A경정이 지난 6일 대구의 한 호텔 지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호텔에 투숙했다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